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다녀간 후에 걸리는 희귀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병은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고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특히 10대,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 해당 병의 정체는 바로 서울병입니다. 서울병이란 단어는 많은 뉴스 혹은 매체들을 통해 들어보셨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서울병은 한국에서 여행을 혹은 유학을 목적으로 왔다가 한국을 경험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들이 한국이 그립다는 의미로 만든 신조어입니다. 재밌는 것은 흔히 우리가 여행을 다녀온 후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재밌었지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사진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깊이가 다르다고 하죠. 서울병은 몇몇 중국 네티즌들이 쓰던 신조어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단어였는데요. 하지만 점차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병에 걸린 이들은 다시 한국에 찾아오거나 혹은 한국과 비슷한 곳을 찾아가 달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목적지로 삼았으며 최근에는 그저 보고 쇼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한국을 경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아한 점은 한국 콘텐츠들은 중국 내에서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한한령이 내려진 중국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본다는 것 자체는 곧 불법적으로 본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 OTT 역시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에 외국인들 중에는 중국에서 자국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콘텐츠를 보고 왔다고 밝힌다고 해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을 찾은 그들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들이 진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떠난다는 것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깊이 매료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다른 점을 꼽으라면 거리의 풍경을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더라도 불과 하루 사이에 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 봉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거리를 걷다 보면 땅에다가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죠. 물론 땅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은 없는 듯했습니다. 이 외에도 거리에 용변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급하다면 거리에서도 본인의 용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사람의 흔적을 마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죠. 이런 행동은 해외 가서도 벌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용변을 보고 있다면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천연기념물의 아이의 용변을 보게 한 중국인 엄마가 발견되어 많은 이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국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잦은 상황이니 한국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거리가 깨끗한 만큼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작 중국은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위생과 관련된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달랐는데요. 바로 중국 내에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소세지, 딤섬, 케이크 등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식품들에서 사람의 치아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엽기적인 이물질 발견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닌 중국의 지린성, 광둥성, 상하이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잇따라 발견되어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 뚜렷한 치아의 형태이기에 중국 내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왔던 인육에 대한 소문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물질이 치아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뜯지도 않았던 빵 안에 살아 움직이는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절임 배추 공장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는 장면이 포착되어 모두를 경악시키기도 했죠. 중국인들조차 자신들이 먹는 음식들이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이물질에 대응하는 태도 역시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 빼고 먹으면 그만이지 않냐라는 것이 대다수 업주들이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의 대응 역시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응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국과 비슷한 대응을 간혹 확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가 어떻게든 포상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머리카락 하나만 나왔어도 다시 조리를 해주거나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이물질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적다 보니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거리에서 보이는 예쁜 카페, 지하철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북촌마을 같은 특색 있는 곳은 그들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포토존으로 삼을 만한 곳들이 많다 보니 한국의 스타일에 빠져드는 것인데요. 특히 카페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카페인데요. 카페 또한 관광객들의 발을 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몸소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이 외에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오는 일반 관광객들이라면 꼭 하는 것이 일상 경험하기인데요. 이 일상 경험의 대표 주자격이 바로 미용실에 가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미용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 미용사들은 몇 년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실력을 키워가는데요. 그래서인지 웬만한 미용실들은 대부분 실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에 반하여 가격은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요. 물론 머리를 커트만 하는 것인지 염색을 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해보면 실력이 높은 것에 비해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인지 한국에 오면 많은 외국인들이 미용실에는 꼭 가보는 필수 코스가 되었는데요. 물론 이런 행렬 안에 중국인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미용실 요금이 한국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저렴한 만큼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게 되면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결과물을 보면 일명 차은우처럼 잘생긴 사람조차 살리지 못할 머리로 만들어 놓은다고 하는데요. 쥐가 파먹었다고 이야기할 법한 길이감이 맞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염색 혹은 파마를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녹아 결국 짧게 머리를 잘라야만 합니다. 삭발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중국 미용실에 간다는 것은 꽤 용기를 가지고 가야 하는 일이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저렴하다고 표현했으나 수도에 가까울수록 실력이 안 좋아도 가격을 높게 받는 미용실이 판을 칩니다. 그와 함께 현란한 설득 솜씨는 덤인데요. 머리에 힘이 없으니 뭔가 좀 하면 좋겠다. 여기서 염색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등 여러 추천을 하여 결국은 돈을 많이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 가머니설에 속아 하나 8억 원을 쓴 남성의 이야기가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머리를 다듬는 것 외에도 피부 미용을 통해 젊어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속삭이며 계속 회원 등록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커트만 했는데도 하나 91만 원을 내게 되어 항의한 사례도 존재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어이없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례가 잇따른 상황이니 중국에서는 혼자 머리를 자르는 것이 당연시 되기도 하며 실력이 좋은 미용사가 있다면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는 진 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어느 미용실에만 들어가도 좋은 실력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미용실마다 정확한 가격이 적혀 있는데요. 해당 가격을 보고 머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일이 없다는 것 또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촌스러운 스타일이 아닌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기에 역시 한국이라는 말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한국의 패션과 화장법을 배우기 위해 메이크업 샵을 가기도 하고 직접 배우기도 하는 등 한국의 스타일을 습득하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인 것들과 가장 근접하게 경험을 해보면서 자유로우면서도 즐겁게 한국에 녹아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서울병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동시에 재밌는 것은 이렇게 서울병을 앓게 되는 것은 중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유럽권을 비롯하여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서울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울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구매한 화장품처럼 매일 사용하는 물품을 통해서 한국을 떠올린다고 하죠. 그 외에도 한국에서 먹었던 김밥, 비빔밥처럼 자신의 나라에도 있는 한식들을 찾아 먹으며 한국을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온 적이 없더라도 캐대언을 보거나 한식이 큰 유행이 되면서 한국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동안 로망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파리, 뉴욕, 도쿄 등 다른 나라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낄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서울도 해외에서 로망하면 떠오르게 되는 나라가 된 것인데요. 이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MZ세대에게 제일 가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면 서울도 순위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며 한국 또한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갈수록 해외에서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